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배움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첫 포스팅에 이어서 두 번째 포스팅을 진행을 할 건데요. 두 번째 포스팅 작성과 그리고 이웃 활동, 주변 내 사업과 혹은 내 업과 연계가 될 수 있는 혹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이웃 활동을 통해서 서로 블로그의 어떤 점수치가 높아질 수 있는 연관된 분들과 이웃을 맺고 소통을 하는 그 부분까지 제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어제는 작성을 못했고요. 오늘이 18일이니까요. 이틀 전에 첫 포스팅을 했던 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스킨하고 포스팅이 이제 작성이 됐고요. 그리고 프로필과 카테고리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지금 뭐 스킨을 보니까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네요. 보통은 위에 제목이 있고 왼쪽 혹은 오른쪽에 카테고리와 프로필이 있게 되는데 조금 불편한 관계로 제가 제 블로그를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정하실 분들은 저랑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수정은 그 프로필 밑에 보면 포스트 쓰기 옆에 관리라는 게 있죠. 여기서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요. 자, 새 스킨 만들기. 저는 스킨을 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템 팩토리 바로 가기. 이거 눌러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부동산 강의니까 아무래도 뭐 강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강의는 없네요. 그러면 부동산으로 한번 할게요. 어차피 부동산 강의니까요. 자, 뭐 이 중에서 저는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템 담기, 스킨 바로 적용. 네. 자, 이게 이제 제 스킨에 됐으니까요. 스킨 적용 확인하시겠습니까? 네. 하면 이렇게 좀 되어 있네요. 좀 스킨이 조금 그렇긴 하네요. 네, 뭐 일단 뭐 본인들이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제목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블로그 제목은 이 에디트 들어가서 바꾸시면 되고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배움터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자, 이제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 카테고리와 그것들이 좀 나타나게 되죠. 이게 훨씬 좀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작성이 되었습니다.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 새로 포스팅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에디터 3.0으로 작성을 해볼 건데요. 작성을 하기 전에 컴퓨터로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거니까 스마트폰으로 찍었던 이미지를 좀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USB가 지금 그 컴퓨터에 꽂혀 있거든요. 이거를 스마트폰에 지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을 시켰고요. 자, 장치를 열어 발보기 자동으로 뜨죠. 장치 열어 발보기 폰 누르시고요. 이전 강의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DCIM을 누르시고 카메라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찍었던 이미지들이 전부 읽혀지게 되는데요. 사진이 너무 많은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카카오톡 PC 버전을 다운받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 시간 나면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내 PC에 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그제 임장을 갔던 사진을 조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크게 하려면요, 여기서 큰 아이콘 누르시면 화면이 크게 돼서 내가 찍은 사진이 어떤 건지 확인이 됩니다.
자, 제가 저장할 곳은 포스팅 이미지 파일에 오늘 날짜로 임장. 별도로 제가 폴더를 만들었고요. 이 폴더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는 방법은 지금 이거는 그 스마트폰 안에 있는 이미지 파일이죠. 이걸 그대로 옮겨오면 됩니다. 마우스와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누르고 체크를 하시면 여러 개를 클릭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자, 뭐 이 정도만 제가 해서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바일에 있는 이 이미지 영역을 컴퓨터에 특정 폴더에 제가 옮겨오는 과정이고요. 지금 다 옮겨져 왔죠. 지난 강의 때 영상으로 아마 다 보여드렸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스마트폰에서 PC로 불러왔고요. 자, 이것을 이 앞 강의에 설명드렸다시피 포토스케이프로 이게 포토스케이프죠. 이미지의 워터마크 혹은 그 상호명을 한번 텍스트 형태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일괄 편집이라는 거 누르시고요.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받아온 이미지를 찾으시면 돼요. 18일 임장, 이 파일 폴더를 찾으셔서 이거 전체를 드래그를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옮겨오면 됩니다. 이렇게 옮겨오면 이렇게 됐고요.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던 그 내용이 저장이 됐군요. 자, 이거 개체 들어가셔서 이게 그 글자를 고치는 거거든요. 이거 고쳐서 제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하고요. 조금 이미지가 작은 것 같아서 조금만 텍스트를 크게 하겠습니다. 전체 사진을 비교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네요. 자, 그림자 외곽선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외곽선 적용했습니다. 조금 선 굵기를 작게.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림자도 이 정도면 됐고요. 확인. 이렇게 하면 전체 이미지에 워터마크가 새겨지게 되죠. 그렇죠? 자, 모든 사진 저장해 주시고요. 첫 번째 사진, 그 사진 아래 새로운, 그러니까 임장 사진 10월 18일 돼 있는 아래 폴더에 아웃풋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자동으로 하게 합니다. 저장 누르면 됩니다. 자, 다 됐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여기 폴더에 안에 이미지들이 워터마크가 새겨졌죠. 네, 이것을 포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블로그를 뭐 한 2주 정도까지는 홍보성 글을 쓰시면 안 돼요. 내가 그냥 일상 있었던 내용, 뭐 임장을 갔으면 임장만 갔던 내용, 물건 소개가 아닌,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법규라든지 내가 어딘가를 가서 느꼈던 부분, 그런 것들 위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머릿속에 염두는 하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땡땡동의 어떤 부동산이다. 그런 키워드를 다루고자 한다면 앞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정보성 글로 순화해서 다뤄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이 지금 통영인데요. 통영 부동산에 대한 내가 정보를 좀 담으면서 통영 부동산 업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통영 부동산에 대한 글을 제목에 가끔씩 언급을 해주고요. 내용에도 가끔씩 언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 마케팅 혹은 부동산 블로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이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성을 담거나 일상에 그런 어떤 키워드 단어나 내용들을 살짝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홍보성이 없는
이거 이해가시나요? 자, 그거는 추후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3일차 두 번째 포스팅입니다. 제가 어제 하루는 건너뛰었는데 가능한 한 매일 포스팅을 작성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클릭을 했고요. 제목을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통영부동산. 오늘은 지도섬, 죄송합니다. 지도섬 임장을 다녀왔어요. 제목은 뭐 그렇게 클 필요는 없는데 처음이니까 약간 구애받지 않게 홍보성이 배제된 내용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통영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조금 넣어주기는 했는데 이 전체 내용이 홍보성을 띠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이 부동산은 홍보성 블로그예요 라고 네이버에게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때 아니야, 이걸 홍보성이라고 볼 수 없어, 보통의 다수가 라고 판단을 할 정도의 글이라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우선 사진부터 좀 이렇게 받아오도록 할게요. 아까 조금 전에 그 포토스케이프로 편집을 했었던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임장 사진 10월 18일에 이게 원본이고 이게 편집된 거죠. 워터마크가 들어간 것. 제가 몇 장만, 사진이 너무 동일한 게 많네요. 몇 장만 사진을 뭐 한 3장 이상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5장을 올려 볼게요. 처음에는 그렇게 작성합니다. 나중에는 뭐 기본적으로 5장 이상은 써주시는 게 좋고요. 처음이라 제가. 자, 이렇게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마우스 아래쪽에 그 글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처음에 글 쪽이 왼쪽에 지우시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항상 가운데 정렬을 하게끔 글을 그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도섬 임장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지금 통영부동산 이 글이 비록 홍보성 글은 아니지만 내가 앞으로 다루게 될 키워드가 통영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만 종종 왕왕 홍보성이 없는 통영부동산과 관련된 업을 하는 혹은 통영부동산과 관련된 블로거다, 통영부동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소양이 있는 블로거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왕왕 홍보성이 없는 그림에도 다뤄주실 필요가 있다. 제목에도 한 번씩 다뤄주셔도 좋고요. 내용에 한 번씩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지도는 용남면 위치한 작은 섬인데요. 주민 남짓 거주하고 있는 아주 조용하고 자, 그리고 글자는 뭐 한 3줄 이상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 한 3-4장 이상은 좀 해주셔야 되고요. 지도섬은 용남면 원평리 선착장에서 전기여객선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차량 여객선입니다. 자, 지금 쓰는 거는 지도섬에 대한 지도를 가는 교통편에 대한 정보성 글을 제가 작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포스팅을 하실 때는 항상 머릿속에 내가 누군가에게 브리핑을 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나 혼자 일기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내가 나한테 그냥 있었던 일에 대한 언급만 해주면 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브리핑, 어떤 이야기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글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지금 쓰는 포스팅도 일상글이지만 누구 보는 사람에게 조금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가 주민 100여 명 남짓 거주하고 있는 조용한 어촌 마을이 지도다 라는 정보성을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 4호에 운항하며 차량을 실을 수 있는 작은 여객선이다. 전기 여객선이 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로그를 작성하시는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오늘은 어디를 갔다 왔다 이런 것 그런 어떤 일기 형태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전개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와중에서도 내가 애독을 하는 내 블로그를 보고 와서 방문을 하시는 분들, 읽고 계시는 분들에게 내가 어떤 무언가를 전해준다라는 느낌을 좀 항상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그게 블로그를 잘 쓰는 방법의 첫 번째 방법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계속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선착장을 둘러 2km 밖에 2km 떨어져 있는 마을에 도착을 해서 주변을 둘러보니 잔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어촌 마을임을 느낄 수가 있었네요. 이거는 본인의 생각을 살짝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을을 갔다 집이 주택이 몇 채가 있었다. 바로 앞쪽에는 몇 킬로 이내 바다가 있었다. 이거는 현황에 대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설명이고요. 지금 제가 이거는 설명을 드린 것은 내가 내 느낌을 살짝 보여주는 겁니다. 글을 읽는 분들에게 내 생각과 느낌을 살짝 전해주는 거죠. 이것 역시 글을 잘 써서 가독성을 높이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재방문을 하게 하고 블로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반드시 잘 정돈해서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읽고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하는 부분이 무척 중요합니다. 자, 최근 지도섬에 연육교가 가설된다는 소문들이 돌아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주택이나 토지를 내놓는데 자, 이것도 내 생각과 느낌 그리고 정보성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목에 통영부동산 아까 언급을 한번 해줬는데 중간에 내용에 살짝 한두 개 정도 넣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검색 노출을 위해서는 임의로 조금 배치를 잘 시켜서 넣어주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블로그를 처음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검색 노출을 위한 그런 어떤 일괄됨이랄까요?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고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 개 정도는 써둘게요. 통영부동산 지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확인되지 않은 호재로 더욱 거래가 상승을 부추기는 느낌도 드네요. 자, 이런 얘기, 자신의 생각을 살짝 곁들이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어떤 업을 지금 앞으로 하게 될지에 대한, 내가 어떤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를 살짝 언급을 앞으로 한 번씩 해주실 필요가 있다. 라는 이제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저도 먼 길 오신 손님과 이곳을 포함 여러 곳을 또 함께 돌며, 죄송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섬에서 살아갈 이야기들을 공유하며 기분 좋은 임장을 했답니다. 마을 주민들의 염원대로 연육교가 가설되고 정기 여객선이 아닌 차로 걸어서 자유롭게 이곳 지도섬을 오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 이렇게 작성을 제가 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이게 이 자체에 대한 홍보성 글은 전혀 없죠. 뭐 제가 부동산 업을 하고 있으니까 오세요, 전화번호는 땡땡땡땡입니다, 이런 내용도 없고, 자세히 보면 내가 부동산 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손님과의 임장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본인의 생각도 어느 정도 들어있죠. 사실이지만 사실에 기인한 나의 생각도 살짝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 좀 염두를 해주시고, 정보성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보를 주는 내용을 기입하실 필요가 있다. 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포스팅을 할 때 내용에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앞으로는 검색 노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서 이 블로거, 즉 블로그 주인, 중개업소 혹은 소장, 공인중개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지금은 매물만 나열한다고 해서 거래가 잘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물이 비록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도 이 블로거의 생각이 어떻고 마인드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물건을 구해달라, 혹은 이런 물건을 찾고 있다 해서 신뢰를 보내고 기다려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지만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우리도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함과 신뢰도, 그리고 사람 사는 냄새, 감성적인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 포함을 좀 블로그에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저희가 앞으로 강의를 하거나 1대1 강의 특강을 할 때도 이런 내용을 중점으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검색 노출이나 블로그를 육성하는 방법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있어요. 물론 잘못된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만 조심을 하면서 글을 통해서, 혹은 사진, 이미지, 영상 편집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응대를 하고 있는지, 내가 이런 부분을 독자로 하여금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하는 능력 배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하나하나 강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행을 한번 해볼게요. 시시콜콜에 해야 되겠죠? 시시콜콜. 자, 발행하기 누르겠습니다. 발행하기 전에 여러 이미지 중에 내가 대표 이미지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사진을 대표 이미지로 하겠다 하면 라이브러리 있죠? 여기에 한번 클릭하시면 대표 이미지가 바뀝니다. 그렇게 대표 이미지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는 맨 마지막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행을 눌러 보겠습니다. 시시콜콜 발행하기.
두 번째 포스팅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상 오늘은 가볍게 글 쓰는 방법, 글을 썼을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점, 초기 블로그 육성 시에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한번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